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후 생활자금 준비 3층 보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게 되는 사단법인 한국생애설계협회 정량범 사무총장입니다. 먼저 3층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3층 연금제도는 우리나라의 국내 연금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3층 보장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교직, 군인 등의 각 직역별로 연금 체계를 1층 보장이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1988년에 도입이 되었고요. 표준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본인 스스로 여유 있는 생활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1994년에 개인연금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3층 연금 제도만으로도 좀 부족하다고 해서 최근에는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살펴보시면 0층은 빈곤한 분들이나 최종 안전망 등을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를 국가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그리고 본인 스스로 그 직장을 다니거나 소득이 있으면서 만들어지는 퇴직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노란우산 공제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은 1층과 2층을 함께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3층 보장은 이제 개인들이 들고 있는 개인연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본인들이 소득을 계속해서 만듦으로써 만들어지는 근로소득, 자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등을 4층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층은 이제 본인이 일을 하면서 쌓아놨던 축적된 자산으로 자산을 매각하거나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이런 것들을 활용한 영모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에 대해서는요, OECD에서는 퇴직전 생활 수준 대비 연금 수급자의 소득 대체율을 70% 정도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학자들의 경우도 대부분이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한 60% 정도를 공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현재 실질적인 소득 대체율은 4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여러분이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말이 좀 많았습니다. 가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다가 1999년에 전 국민이 다 가입을 하게 되었고요. 1988년 당시에 국민연금 제도가 설계가 될 때는 소득 대체율을 60%를 목표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의 경제 성장률 또는 금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00년도에 들어가면서 저금리가 되었기 때문에 연금 재원에 문제가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2007년에는 60%에서 40%로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11년에는 사회보험 징수 통합제도라는 게 시행되어 가지고요. 그 전까지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들과 달리 네 군데에서 다 징수를 했다가 2011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2018년 말 국민연금 가입자는 2,231만 명 정도 되고요. 수급자,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국민연금 전체 평균 급여액 받는 돈은 45만 2천 원 정도. 또 노령연금, 퇴직을 하고 60세 이상 받는 분들의 평균 급여액은 50만 9천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2060년에는 계속해서 저부담 고급여의 구조적 문제, 즉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돼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전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요, 실제로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나 지역에 계시는 지역 가입자 모두가 9% 정도를 납입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농촌 지역에 계신 농업인들은 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를 해서 납입을 함으로써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요. 지금 근로자나 이런 분들도 소득세법에 의해서 연말정산할 때 본인이 납입한 연금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개인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들도 5월 달에 하는 종합소득세 공제에서 소득액에서 소득 금액에서 연금보험료 납입한 것을 빼서 소득세 산출한다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강제적인 조항이기 때문에요. 국민연금을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에서 9% 정도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납입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처분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반드시 제때제때 납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특징은 대부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좋은 점은 소비자 물가 변동에 반영해서 연금액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 적금이라든지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보험액들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연금을 받을 때는 정해진 금액, 정액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해서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어찌 보면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 능력을 상실했거나 또 본인이 일찍 사망한다거나 집안에 일이 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 형태로 계속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가족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요 국민연금공단에 연락을 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 고가를 많이 걱정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2060년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거를 국민들이 납입을 한 걸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때 세금에서 일부 보전을 할 것이냐 제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이나 군 복무 그다음에 실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을 납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국민연금을 납입을 멈추고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해서 지금 국민연금 가입이 최소 10년, 그다음 맥시멈 20년을 가입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기간을 채우고 나서 연금을 받게 되면 충분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연금이 많이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은 185만 원까지 받는 분들이 많이 없지만 향후에는 좀 이렇게 받게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을 185만 원까지 받게 된다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채무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압류를 할 수 없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압류 방지 통장을 만들어서 연금을 지급받는 것도 추천드릴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그러니까 연금을 받을 때 받는 것을 급여라고 하는데요.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 그리고 지금은 이제 60세부터 국민연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런 거를 완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납입을 했고 60세에 받게 되는 거는 이제 가맹 노령연금이라고 하고요. 60세 이후에 또 사업 근로소득이 있으면 내가 국민연금 받기는 받는데 일부를 줄여서 그 65세까지는 받고 65세 이후에 66세부터는 그간 못 받았던 거를 조금 업을 해가지고요 받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재직다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최저 10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내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초 생활 보장이 안 되게 되겠죠. 그럴 때는 내가 좀 미리 땡겨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급여를 받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2년생 이전에는 이제 60세부터 받고요. 53년생부터 56년생까지는 61세, 57년부터 60년은 62세 이렇게 3년씩 이렇게 1년씩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지게 되고요. 1969년생 이후에는 65세에 받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조기 노령연금은 아까 60세 이전에
지금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69년생 같은 경우는 향후에 60세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납부 예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본인이 국민연금을 납입을 좀 중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기간 내가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국민연금 납입 기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 소득이 없는 기간만큼을 나중에 본인이 소득을 있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납입을 하게 되면 전체 아까 완전 노령연금 20년 이상으로 본인이 만들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노후 생활 보장이 조금 더 튼실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환 일시금 반납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한 50대 후반 정도 되는 여성분들이 예전에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대부분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일시금으로 받아서 가계의 살림에 좀 도움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때 받았던 돈에다가 일부 이자를 더해서 지금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뭐 의무가입자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의무가입을 나머지 기간 동안 그 납입을 하게 되면 아까 완전 노령연금도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연금 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제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이제 결국 내가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65세 이후에 좀 더 늦게 받겠다. 늦게 받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국민연금 그거를 나중에 늦게 받을 때 업을 해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60에서 65세 사이에도 소득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좀 뒤로 미루어서 받을 수도 있겠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워낙 고령화 사회고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납입한 국민연금이 많지 않거나 또 연금 수급액이 많지 않은 경우는 60대 초반이나 60대 중반에는 이제 본인이 그 근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근로를 해서 소득을 좀 생활하시고 그 이후에 근로를 하실 수 없는 그때를 대비해서 이 노령연금 연기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이제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들도 이제 결국은 그 조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 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금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결국은 이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지급 정지가 되겠죠.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므로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들도 결국은 이제 그 내가 아까 이제 60세부터 원래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55세가 돼서 제가 연금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어서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을 했다가 다시 한 2년이 지나서 다시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조기 노령연금을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납부제도도 있습니다. 지금 뭐 40대나 뭐 30대, 50대 초반에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군대를 가거나 30대 이제 실직이 있는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국민연금 납입을 중지를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이것들을 돈을 한꺼번에 내서 국민연금 그 기간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선납제도도 있습니다. 선납제도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미리 이제 납부를 하는 거죠. 좀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생활비를 통제를 할 때 미리 선납을 함으로써 국민연금을 빼먹지 않고 계속해서 납입하겠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선납을 하면 할인을 조금 해줍니다. 할인은 이제 1년 만기 정지 예금 이자율만큼 할인을 해서 조금 그 연금 보험료를 조금 줄이겠죠. 최근에 가장 큰 의미는 이제
국민연금이나 우리가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사학연금들과 이 국민연금이 통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내가 뭐 10년을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일반 국민이 되는 경우에는요, 국민연금과 그 공무원연금을 합산해서 20년을 채우면 국민연금에서 그거를 지급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국민연금을 납입을 하다가 좀 늦게 공무원연금을 하거나 아니면 사학연금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합쳐서 계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수직역연금이라고 방금 말씀드린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공무원연금은 조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뭐냐면 일반 우리 국민들 그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국민연금도 내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으로 받게 되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1층 보장, 국민연금과 같은 기능도 공무원연금이 하고 있고 일반 사람들의 2층, 즉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도 국민연금이 같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뭐 다 사정이 있죠.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 좀 슬기롭게 좀 합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공무원도 10년 이상 재직하고 65세가 되는 때의 지급. 이거는 이제 2010년 이후에 임용이 된 분들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2010년 이전의 분들은 60세부터 공무원연금이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기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연금은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양도나 압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공무원분들이 이제 급여가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하고요. 나중에 이제 국세징수 본인이 이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체납처분의 대상은 공무원연금은 들어갑니다. 군인연금도 거의 공무원연금하고 비슷한데요.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 이 네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고요.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약간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부담하는 것과 국고부담금으로 충당해서 재원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요. 군인연금법이 공무원연금과 비슷하지만 퇴직연금은 이제 본인의 평균 보수월의 월액, 평균 급여액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50% 정도 돼 있고요. 20년 이상 복무를 하게 되면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 일시금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학연금은 이제 그러니까 일반 사립학교에 계시는 직원분들이나 선생님들, 교수님들을 일컫는데요. 여기에도 공무원이나 군인연금에 준해서 퇴직 일시금, 퇴직연금 일시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이런 종류의 사학연금들이 있게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유치원 선생님부터 대학교까지 또 대학원까지 직원들이 다 여기서 가입되어 있고 또 그 대학에서 만들고 있는 부설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대학병원이라든지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사학연금에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시간에서 가장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인데요. 노란우산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적 공제 제도로 갑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좀 많이 널리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2007년에 법으로 도입돼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완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연간 500만 원까지 추가 소득 공제가 되고요. 일시금이나 분할금으로 노령이 됐을 경우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무료 상해보험이 가입이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란우산 공제 그 가입 대상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이분들은 다 가입
된다는 거죠. 즉 사업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종업원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이제 연평균 매출액이 한 10억에서 120억 정도인 사업체인데요. 10억이라 하더라도 순수익이, 그러니까 그 매출이 곧 영업이익인 곳은 뭐 10억 정도일 것이고, 매출이 120억이라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작은 데는 한 120억까지 이렇게 업종별로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뭐 요즘은 이제 작은 사업체라 하더라도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반드시 한 개 사업체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되는데요. 그 한 개의 사업체를 가입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사업체의 폐업이나 뭐 거기에서 퇴임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공제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좀 선택에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요. 등록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분들도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트럭을 가지고 이렇게 뭐 사업자는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노란우산 공제에 확인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란우산 공제에서 가입이 불가한 곳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도장 영업, 도박장, 의료 행위가 아닌 안마업소 또는 일반 유흥주점 뭐 이런 것들은 가입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한번 가입을 해서 이 공제금, 부금을 계속해서 연체를 하다가 또는 부정수급, 뭐 아까 폐업, 사망 이런 경우가 아닌 걸로 해서 그 돈을 받았다가 해약 처리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가입이 안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노란우산 공제 부금 납부는요, 월납 기준 10,000원 단위로 가능하고요. 월납 또는 이제 분기 3개월에 한 번씩 납부도 가능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방법은 이제 본인 명의의 은행 통장에서 자동이체만 가능합니다. 이 노란우산 공제금을 지급받는 것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폐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재기 이런 데서 쓰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제 60세가 넘으셔가지고 이제 내가 노후 생활자금으로 받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